안녕하세요, 도놀이입니다. 네, 방송 오랜만에 또 찍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좀 바빴어요. 네,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강의 준비하느라 제가 임장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한동안 네, 지역 이야기를 좀 못 해드리고 오늘 성동구 임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임장 멘토로 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임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임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서울 지역을 잘 몰라서 네, 저도 어차피 임장을 해야 되니까 임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브리핑 자료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혹시나 임장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지역에 대한 거 제가 일주일 동안 파헤친 거를 알려드리면서 같이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네, 제가 지도를 만들고 혼자 생각해낸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니까 혹시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셔도 아, 도놀이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네, 제 이야기가 투자에나 아니면 성동구를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동구를 다녀왔어요. 사실 제가 성동구는 두 번 정도, 두 번이 아니고요. 한 네 번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임장으로 가질 않고요. 네, 그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서울숲역 네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성동구로 갔었지 사실은 임장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임장 가서 성동구를 보니 아, 성동구 임장을 사람들이 싫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지금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르막길이 많았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 그리고 내려지는 깎아지는 길, 네, 이런 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임장하면서 아, 사람들은 이래서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또 제가 혼자 임장하는 게 아니라 임장 함께 원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니까 또 재미있게 네, 수다 떨면서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구에 대한 사진을 지금 이렇게 여러 컷 한 거를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평지도 있고요. 완전히 꺾어지는 지금 그렇죠. 네, 꺾어지는 이런 곳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신축이나 분양권 등은 당연히 만들고요. 네, 네, 그 안에서도 대지 지분이 좀 넓거나, 네, 시간이 흘러서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좀 좋아질 지역, 좋아질 아파트, 그런 거 위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좋은 지역도 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만 사실은 10년 뒤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 신축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또 좀 오래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입지가 좋다면 이렇게 임장을 가보면 사실은 배울 때 뭐 대지 지분이 12평 이상 15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 뭐 84 넓은 타입도 나올 수 있고 또 사업성도 좋아서 네, 그런 단지를 골라야 된다라고 배우긴 했지만 사실은 입지만 좋으면 네, 대지 지분 평균 대지 지분 8평, 9평, 10평 다 갑니다. 그쵸? 하다못해 뭐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 아니더라도 무슨 역세권이다. 역세권에 뭐 대리집은 9평 사실 너무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리모델링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 입지가 좋은 곳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결국 가는구나. 아파트면 아파트대로 재건축도 왔고 또 빌라면 빌라대로 아파트와 합쳐서 또 이렇게 재개발 크게 갈 때도 있고 또 빌라만으로도 뭐 공공 재개발이나 신통이나 그렇게 재개발도 이루어지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입지구나. 우리가 입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만 네, 투자를 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들 나오고 있죠. 네, 처음에 옥수역에 내려서 네, 옥수 금호 쪽 같이 걸어 다니고 했는데 옥수역에 처음 내려서 봤던 모습은 약간 단고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당국에 갔을 때 받은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좋은 지역이 여기 이렇게 낡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면서 일단 제가 오늘 그 임장학교 분들과 함께 나눴던 브리핑했던 자료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와 너무 좋아 보이죠? 네, 트리마제, 네, 한강을 품은 성동구, 네, 트리마제 그림이죠. 그러니까 성동구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한강을 남쪽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대교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고 압구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북쪽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햇살을 선택할 건지 일조권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뷰가 중요한 건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남쪽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항상 어떤 지역을 공부를 하실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주위에 있는 지역과 시세의 흐름도 같이 하고 입주 물량에 대해서 그런 공급 물량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는 지금 가운데 요 핑크색 여기가 성동구죠. 네, 성동구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지역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네,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위의 지역만 봐도 쟁쟁합니다. 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중구, 그리고 위에 성북구, 동대문구, 그렇죠. 네, 쟁쟁하기 때문에 성동구의 입지는 너무 좋다. 그래서 마영성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북으로는 청계천 있고 천호대로도 끼고 있고 동대문구가 있죠. 그리고 동으로는 통일로 경계로 있는 광진구가 있고요. 그쵸? 남으로는 한강을 끼고 강남구가 있고 서로는 이제 중구와 용산구로 접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사통팔달 지역이다. 네, 타 지역으로 진출 용이가 너무 편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 제가 나무 위키를 뒤지니까 나온 얘기예요. 성동구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성동구는 판자촌이었대요. 달동네고 그리고 공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십리에 이제 뉴타운도 생겼고 금호동은 고급 주거지가 되었고 청계천은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 깨끗한 서울의 하천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빼곡했던 공업지역은 지식산업센터와 문화예술 공간이 넘쳐나는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래서 성동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는 네, 이런 얘기가 나무 위키에 있었어요. 네, 그 행복함에 따라서 집값도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전입전출 한번 봤어요. 네, 지금 보면 이 주황색은 전입, 보라색은 전출. 그래서 성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입, 강남구에서 성동구로 전입되어 오는 인구가 있고,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동네 문구로 전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용산구로는 전입과 전출이 없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높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동구에서 조금 괜찮으시면 이제 뭐 강남구로 가거나 아니면 성동구에서 조금 입지를 조금 그러신 분들은 또 동대문구로 이동하고, 그래서 동대문구,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로 해서 이동은 많았지만 왼쪽에 중구, 용산구에 전입 전출은 많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에 또 강남 개포동 쪽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구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더라. 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세대수도 인구 수에 비해서는 증가는 했지만 또 세대수도 감소하고 있더라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성동구 지역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도를 해서 무슨 동인지, 성수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옥수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금호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대교, 그쵸, 뭐 용비교, 성수대교,
네, 이런 거, 성동교,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다 찾아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비교라고 해서 용비교가 여기 있습니다. 용비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동구는 타 지역으로 사통팔달이라고 했잖아요. 이동이 편리해. 그런데 성동구 내에서는 이동하는 게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나무위키에 나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성동구의 오른쪽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이게 교를 지나야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용비교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응봉교는 이제 응봉교 여기 위에 있죠. 응봉교는 성수대교를 거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성동교는 성수동과 성동구 나머지, 그러니까 성수동 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성동구를 반으로 가르면 동쪽과 서쪽인데 서쪽에 인구가 더 많이 밀집돼 있죠. 그래서 성수동에서 성동구 나머지 지역을 갈 때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군자 차량 사업소가 있어서 용답동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금호동과 행당동 쪽이 언덕에 고조차가 너무 심해서 5호선을 할 때 지하 깊숙이 연결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성동구는 이 중랑천을 경계로 동서 방향으로 갈려 있고, 네. 그리고 성수동에서 금호 옥수동으로 이동하려면 용부교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을 임장을 할 때 잘 모르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구도 잘 모르지만 일단 여기가 무슨 동인지 왼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옥수동, 금호동, 그쵸? 그리고 행당동, 아래에 응봉동,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뭐 왕십리 이동 뭐 이렇게 마장동도 있고 오른쪽 사근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핫플레이스 여기 성수동은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지하철 노선이 왕십리의 지하철 노선이 총 6개가 갑니다.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돈의 흐름은 여러분들 돈의 흐름은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도 움직이지만 이 도로를 따라서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로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오른쪽에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같이 임장 가는 분들을 위해서 천호대로가 어떤 건지, 아차산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왕십리로, 그 다음에 고산자로, 뭐 동부간선로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 가실 때 이렇게 뭐 왕십리로라고 하면은 여기서 서울역 이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왕십리로 연결되는 이 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지하철 노선이 이 가운데가 성동구죠. 가운데가 성동구인데 왼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동구로 지나가진 않죠. 그렇지만 왼쪽으로 6호선도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3호선, 이 주황색 선 3호선도에서 3호선이 일산에서부터 송파 오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왕십리역에서 점점점점 위로 빨간색 가는 게 동북선이죠. 상계와 왕십리를 잇는, 그래서 상계에 굉장히 호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파랑새 용산을 따라서 왕십리를 넘어서 이 위쪽으로 그 청량리역 쪽으로 올라가고, 청량리역에서부터는 경춘선이라고 해서 양평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강남에서부터 이어져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노란선이 뭐냐면 수인분당선이에요. 사실은 끝은 인천이고요. 청량리역까지 이 수인분당선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가로서 이 보라색 5호선이 이렇게 가로로 이어지는데, 5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에서 김포공항까지 현재는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더 연장이 돼서 김포에도 5호선 연장이 있다는 호재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호선이 순환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이진 않지만 4호선도 왼쪽으로 안산에서부터 진짜까지 이어지는 4호선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쵸? 광진구 쪽에 오른쪽으로 7호선도 가고 있죠. 그래서 성동구는 사통팔달이다. 네, 노선이 엄청 많이 가고 있고, 성동구 안에 있는 왕십리역에 총 6개 노선이 네, 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선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공급 물량을 한번 봤었는데요. 보시면 강남구에 현재 공급이 많아요. 동대문구에도 좀 있지만 현재 강남이 많다. 그래서 강남의 개포동 쪽에 공급이 많이 있어서 네, 이 공급 때문에 강남이 뭐 그렇게 빨리 치고 가거나, 지금 뭐 금리 때문에도 힘들지만 네, 뭐 빨리 치고 가거나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거고, 또 강남구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성동구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른쪽 위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입주 물량이 점점점 서울 전체를 보면 줄어들고 있죠. 아래는 성동구만의 입주 물량이에요. 거의 입주 물량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 상권입니다. 상권을 봤는데 성수동 쪽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왕십리역에 역 주변이니까 상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옥수, 금호 이런 쪽에 또 상권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학원가예요. 학원가는 행당역 주변에 조금 있어요. 많지 않고요. 아주 조금 있다. 한 24개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학원가나 학구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성동구 내에서 특목고 진학률을 봤더니 역시 학원 많이 몰려있는 행당동, 응봉동 쪽에 많다라고 확인되었고, 학원 수도 행당동에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학업 성취도를 봤어요. 전 학업 성취도를 항상, 이 주황색은 강남이에요. 이 파란색은 성동구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지역을 임장을 갈 때 강남이랑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이 지난번에 송도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이 거의 90%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성동구는 네, 강남에 비하면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제일 학업 성취도 중학교 순서로 해서 광희중학교가 1등으로 나왔어요. 광희중학교가 어디 있냐면 응봉역 바로 앞에 광희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제가 새로운 지역을, 제가 안 가본 지역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쓰는 건데요. 동으로 해서 인구가, 사람들은 어떤 동에 많이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봤을 때 행당동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무래도 행당동이 좀 연식이 좀 되기도 했는데 학원가도 있고 그쵸, 상권도 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행당동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이점은 여기 사근동에 20대 분이 많이 있어서 왜 많이 있을까 또 고민해 봤는데, 거기 한양여대 이렇게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옥수동과 응봉동에 10대 영유아에서부터 10대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증이 생기면 왜? 라는 물음표를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좀 제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당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가 행당동인데, 행당동은 학원가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이렇게 신축 같은 게 생겨서 지금 뭐 연식이 12년도 이렇게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당동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구나. 학원도 보내고, 그쵸. 그리고 하왕십리에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여기 뉴타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인구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역을 공부를 할 때 여기가 인구가 많네로 끝내지 마시고 왜 많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도 응봉동과 옥수동에 그쵸 10대 아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젊은 부부들이 많은 이유인데, 이 옥수역과 응봉동 앞쪽에 그 아까 학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행당동 쪽에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강남으로 압구정으로 진입하기 편한 이쪽에 가까운 쪽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자, 그래서 어디가 제일 비싼데? 네, 있죠? 아이고. 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비싼데? 네, 트리마제 평당가가 가장 높은 걸로 확인됐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숲 힐스테이트가 평당가 6,800. 네, 그리고 옥수동의 옥수하이츠.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동구에는 그래도 20대에서 60대 네, 젊은 쪽으로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동구라고 하면 제 1등은 성수동이죠.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현재 조합 설립 단계가 넘어섰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쪽으로 뛰어난 한강 조망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가격대가 여기 보시다시피 뭐 37억, 거의 40억 가까이 하죠. 그쵸? 그런 거를 보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부의 축이다. 그리고 IT 업무지구가 여기가 약간 연보라색 여기 IT 업무지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하려면 재개발은 어때요? 우리가 재개발은 실거주하기가 사실 불편할 수 있죠. 저렴한 거는 13억짜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거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그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신 분, 이런 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숲역에서부터 이쪽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쪽으로 해서 네, 이쪽이 성동구에서는 가장 비싼 입지다. 그래서 여기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보면 여기 1지구가 1구역이 가장 네, 대장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4구역이 한강뷰가 제일 잘 나오겠죠. 네. 자, 왕십리 유타운이 네, 성동구에 있죠. 왕십리 유타운. 2002년도부터 해서 유타운에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 지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타운이 하나 형성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유타운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유타운에 보면 텐즈힐 1, 2, 그 센트라스 이렇게 있어요. 14억, 14.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갔다 온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금매가 12억 이렇게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14억, 15억 고덕 쪽에 네, 고덕 그라시움 이런 게 이제 고덕 쪽에는 대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급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얘도 14억이야? 그러면 뭐 고덕 그라시움도 14억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건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입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선택을 하기 편하지만 모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던져보면서 그래프를 비교해 봤어요. 네, 파란색은 센트라스예요. 여기 유타운이죠. 왕십리 유타운. 빨간색은 고덕 그라시움을 비교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지금 고덕 그라시움이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센트라스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고덕이 좀 더 위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여기 19년도에서부터 전고점을 찍었을 때까지 해서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고점이 더 높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더 급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금액이며 고덕 쪽이 더 낫다라는 네,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성수동의 집값은 네, 한강 남쪽으로 네, 남쪽 한강의 뷰가 얼마나 잘 보이냐가 집값의 결정을 이뤄내더라 라는 거였고요. 지하철 노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값을 리딩하는 굉장히 비싼 아이들은 다 한강뷰 조망권에서 리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성수동을 제외하고는 왼쪽에 금호역 주변에 있는 이편한 세상, 네,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 힐스, 그 다음에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네, 여기가 지금 금호역 주변에 있어서 가격을 리딩하는 그런 걸로 보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리버젠은 한강뷰가 좀 더 많이 보이겠고 또 여기 옥스파클스 금호역 주변에 있는 거는 바로 역세권이니까 좀 더 낫겠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성동구 정도만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가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자산을 형성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동구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여졌고요. 제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재개발이 되거나 네, 뭐 모아타운 예정이거나 그렇게 네, 새 것들이 될 아이들인 거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러니까 입주 예정부터 5년 입주 5년 안 돼 완전 신축들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네,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10년보다 더 된 네, 그런 아파트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게 까만색 테두리만 있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2평 이상이 넘어서 네, 그리고 입지가 나쁘지 않아서 혹시 임장할 때 이런 아이들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여기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프랜카드가 붙을 수 있고 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까만색 별도 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왼쪽이 용산이죠. 용산 한남 더일이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옥스 극동이라는 아이인데 86년식이에요. 30평인데 10억이에요. 10억. 전세가 4억. 그러면 갭이 한 6억 차이죠. 대지 지분이 14평입니다. 네. 지금 왜냐면 바로 옆에 레미안 옥스 리버젠 같은 경우도 16.5가 17억이잖아요. 네, 17억인데 왼쪽에 붙은 아이가 물론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10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서 머금어서 이 아이가 새 것이 된다라는 프랜카드가 붙을 때는 이 아이 가격도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 지분이 넓은 아이, 요런 아이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이 파란 세상 옥스 파크힐스가 16년이잖아요. 얘가 금호역을 끼고 있는데 얘가 17억이에요. 네, 17억이고 전세가가 7.3에서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만약 갭으로 한다면. 네, 그런데 오른쪽에 두산이라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94년식인데 얘가 12.3 대지 지분이 나와요. 그렇게 사업성이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 이상이 평균 대지 지분이니까 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인데 여기 지금 11억, 11.5억 해서 전체 4.5억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금호역을 끼고 있죠. 네, 오른쪽에 재개발 금호 16구역입니다. 여기가 새 것이 되고 금호역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이 파란 세상이 금호역 주변의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도 시간을 머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까만색 테두리를 이렇게 쳐서 네, 사람들한테 알려줬었어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대충 제가 설명을 할 땐 느낌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는 성동구의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왼쪽 맨 아래가 용산이에요. 용산. 네, 용산 쪽에.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파랑색 제가 진하게 적은 글씨를 보세요. 22억이에요. 네. 그리고 위에 금호역, 옥수 금호역 주변이 17억이에요. 네. 그리고 위쪽에 신금호 쪽이 지금 현재 금호파크힐스가 14.5억에 형성되어 있고 행당 쪽에는 네, 여기가 이제 그거죠.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여기가 13.5억.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격은 용산 아래에서부터 네, 금호역에서부터 신금호역 횡당 쪽으로 가격은 흘러가는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상왕십리역이랑 네, 아래로 보면은 이쪽은 조금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죠. 네, 그런데 바로 위에 왕십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도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지역이긴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응봉이죠. 응봉이 참 좋은 지역이 아니었는데 응봉의 옆에 뭐 서울숲, 리버뷰 자이, 서리자가 지금 있으면서 네, 여기 응봉도 좋아지고 있죠. 여기도 응봉 1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네, 모아타운 3차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모아타운 3차와 응봉 1구역 사이에 있는 이 썩음직한 아이들, 대지 지분이 넓은 아이가 있어요. 이 중에서 금호 1차가 대지 지분이 15평, 15.5였어요. 네, 초등학교 끼고 있죠. 여기 성동구가 학군으로는 논하기는 어렵지만 성동구 내에서
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광희중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경의중앙선이고 지상철이긴 하지만 응봉역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지분 15.5평인 이 금호 1, 네, 아파트 많이 좀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리자. 서리자를 보는데 아무래도 자이 정말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강이 보이는 서리자, 그 다음에 위에 왕십리역에 가까운 서리자, 이 서리자가 14억까지 오른쪽 보면 14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올리는 정고점이 20억 가는 아이였어요. 얘가 14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15억이에요. 너무 이거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어요. 네, 한번 임장가 보시고 여기 옆에 행당 7구역이 지금 펜스를 쳐놓고 새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행당 7구역이 왕십리역은 더 가깝죠. 네, 왕십리가 더 가깝습니다. 서울 서리자보다. 네, 그래서 이 행당 7아이가 한번 가격을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조합원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쳤을 때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현재 가격에.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점점 새 것이 되고 신축이 된 때는 서리자는 또 조금 연식이 된 아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당 7이 사실은 더 비싼 아이가 될 것은 맞죠. 네, 그렇지만 한번 가서 보세요. 보고 여기 서리자도 지금 상황으로 원래 20억 가던 아이가 14억을 찍고 이 14억 아이가 물건을 나가면서 지금 15억대 아이가 나와 있어요.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은 10년 정도 된 뉴타운이죠. 왕십리 뉴타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임장 다녀오시면 좋겠고, 또 오른쪽에 성수동 쪽에 보면 뭐 아파트 가격이 37억 네,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여기 성수 전략 정비구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10년 뒤를 생각을 했을 때 서울숲 앞에 있는 동화, 장미, 요렇게 아이 대지지분 넓은 거 제가 동화에도 지금 까만색 별을 쳐놨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네, 한번 임장 가서 보세요. 네, 이런 동화. 네, 이런 아이들도 네, 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네, 좋아 보였어요. 얘가 83년식인데 지금 17억이에요. 전세 5억이고 한 12억 갭이 들어가네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아이들 가격들이 뭐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이렇게 투자자로서 이런 투자 물건도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요게 마지막 장이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성동구 다녀온 얘기와 그리고 네, 지도로 만든 거 한번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동구 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제가 제 블로그에 네, 제가 또 다음 달 4월 달에도 임장을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럴 때 혹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아직 어떤 지역 갈지는 선택을 못했어요.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A3 임장 지도, 네, PPT로 만든 지도도 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최소한 20장 이상 되는 그런 브리핑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임장 각오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오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도너리의 블로그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